심심한데 인라인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? 이게 한 2년 전쯤에 내가 구입한 110mm짜리 이게 3륜 인라인이거든. 롤러브레이드사에서 만든 거야. 근데 이제 한 2년 동안 2년 동안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타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좀, 좀 반감되더라고. 좀 다른 것도 좀 타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뭐 하나 더 사고 싶더라고. 보니까 맨날 이것만 타니까 좀 그래서. 근데 요즘 보니까 인라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. 그러니까 인라인 가격 자체가 오른 게 아니고 환율,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이 똥값이야, 똥값. 그래서 달러 대비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해서 사는 물품들, 이 롤러브레이드는 이게 미국에서 이게 수입을 해서 사는 거라 달러로 이렇게 구입해야 되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샀을 때 그때 가격하고 보니까 진짜 많이 차이 나더라고. 뭐 한 20만 원 가까이 차이나 10 몇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. 이 똑같은 제품도.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하나 더 사고 싶었던 건 이 롤러브레이드 이거 RB 110보다 이 상위 버전인 트위스터 엣지 뭐 이런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뭐 가격이 보니까 뭐 56만 원인가? 뭐 그렇더라고. 인라인은 인라인 인구가 적다 보니까 뭐 자전거처럼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2월 상품을 좀 싸게 처분한다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어. 보면은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 그 자전거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는 자전거를 거의 정가에 다 팔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역전이 돼가지고 자전거 재고가 하도 많이 남으니까 자전거 세일을 한 40% 이상은 세일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웬만한 MTB 자전거, 산에서 탈 수 있는 산악 인증을 받은 MTB 자전거도 꽤 쓸만한 것도 8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.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라인 가격 하나가 56만 원이라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, 그 가격에는. 그래서 내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이거야, 이거. 이 부츠는 내가 슬라럼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부츠거든. 근데 최근에 내가 슬라럼을 거의 안 타. 그래서 이 부츠는 그냥 슬라럼 부츠 거 쓰고, 또 바퀴는 110mm 바퀴는 안 쓰는 바퀴가 있더라고, 이놈이. 그래서 이걸 쓰고, 뭐 베어링은 뭐 굴러다니는 베어링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프레임만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서 이 프레임만 하나 샀어. 근데 이 프레임 가격도 만만치 않아. 이게 28만 원이더라고. 28만 원. 근데 희한한 건 이 프레임은 국산이거든. 국산 프레임인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.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. 근데 별로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이거 샀어. 그리고 이거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, 보통은 보면 이게 프레임이 110mm 또는 80mm 이렇게 전용으로 나오거든. 근데 얘는 이렇게 110mm로도 쓸 수 있고 90mm로도 쓸 수 있어. 이게 되게 좀 특징적이더라고. 보통은 보면 80mm하고 110mm 같이 쓸 수 있게 뭐 그런 제품은 내가 본 것 같은데, 얘는 90mm하고 110mm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의 이 축간 거리가 되게 길어, 여기가.
보면 알겠지만은 이 바퀴하고 바퀴 사이가 굉장히 넓잖아. 이것에 비해서. 이 축간 거리를 재보면 뭐 27.8 정도 나오고, 얘는 26도 안 돼. 25.8 나와. 그러니까 축간 거리가 되게 축간 거리가 이놈이 되게 좀 이게 길잖아. 그래서 이놈도 타보고 이놈도 타보면서 내가 느낀 점이 있는데 그걸 좀 이야기해 보자고. 일단 속도가 이놈이 빨라. 이 축간 거리가 기니까 당연히 속도가 빠르지.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.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도가 빠르다, 축간 거리가 커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, 똑같은 힘, 10이라는 속도를 10이라는 힘을 주니까 이놈은 10이라는 속도가 나오는데, 이놈은 축간 거리가 기니까 10이라는 동일한 힘을 주면 11이라는 속도가 나온다.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. 얘가 빠르다는 얘기는 동일한 10이라는 힘을 준 게 아니야. 얘는 11이라는 힘을 주니까 11이 나오는 거고, 얘는 10이라는 힘을 주니까 10이라는 속도가 나오는 거야. 그러면 야한테도 11이라는 힘을 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겠지. 근데 이 정도의 축간 거리에서는 10이라는 그 힘이 최적이야. 그리고 이렇게 축간 거리가 긴 프레임에서는 10이라는 힘에 최적화가 된 게 아니고 11이라는 힘에 최적화가 된 거야. 속도는 빠르되 힘은 더 많이 들어가. 이 둘을 타보면 알아. 훨씬 더 동일한 거리를 달렸을 때 훨씬 이걸 탈 때 땀을 더 많이 흘려. 어차피 인라인이라는 건 이제 모터가 달린 제품이 아니거든. 오로지 사람의 그 다리 힘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라, 빠른 속도를 빨리 달리고 싶으면 축간 거리가 긴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큰 힘을 쓰면 돼.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. 축간 거리가 길어지면 동일한 힘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. 그건 X. 그게 아니야. 동일한 힘이 아니고 최적화된 힘.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축간 거리에 있을 때 최적화된 힘이 있고, 긴 축간 거리일 때 이렇게 최적화된 힘이 있거든. 그 최적화된 힘에 따라서 이 인라인을 타고 있는 내가 그것에 적당한 최선을 다해서 푸시를 하는 거거든. 이 인라인을 탈 때는 나의 최선은 10이라는 힘이 나의 최선인 거고, 이 인라인을 탈 때는 11이라는 힘이 나의 최선인 거야. 그래서 그의 결과로 이 인라인을 탈 때는 11이라는 속도가 나오는 거고, 이 인라인을 탈 때는 10이라는 속도가 나오는 거라고. 물론 여기서 나오는 뭐 10이니 11이니 힘이 10이니 하는 것들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, 뭐 힘은 뉴턴을 의미하고, 뭐 속도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야.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.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거야. 이렇게 그 스피드 스케이트처럼 이렇게 축간 거리가 아주 긴, 즉 이렇게 110mm짜리 바퀴가 4개 달린 그 신발을 신으면
속도가 저절로 빨라지는 줄 알아. 완전 착각이야, 착각. 그 스피드 스케이트, 스피드 인라인을 신고 빨리 달리고 싶으면 굉장한 힘을 그 인라인에 부여를 해야 돼. 저절로 빨라지는 건 없어.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, 내가 원래 타고 있는 이 인라인은 전형적인 그 하드 타입이거든. 이 플라스틱, 딱딱한 이 플라스틱, 그리고 안쪽에 이너, 푹신푹신한 이너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런 하드 타입의 그 인라인인 거고, 내가 그동안 이게 슬라럼으로 사용했던 얘는 플라스틱이 아니야. 이게 탄소섬유에다가 그 플라스틱 이렇게 도료가 발라진, 그리고 일부는 가죽으로 돼 있고, 여기는 가죽으로 돼 있고, 여기는 탄소섬유에다가 어떤 플라스틱 도료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. 이게 이 신발이 동일한 사이즈거든. 근데 언뜻 봐도 이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. 이게 신발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. 이 두 신발이 놀라울 정도로 같은 사이즈의 신발이라는 게 진짜 놀랍잖아, 이게.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하드 타입의 이 부츠의 전형적인 모습이야. 왜냐면 이게 바깥 쉘이 있고 안 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커 보여. 근데 이렇게 이게 세미 하드 타입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죽 소재와 그다음에 탄소섬유, 그다음 플라스틱 도료 이런 게 이렇게 조합이 된 이 신발은 이게 슬라럼 용어로 나와 있는 신발인데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어. 가장 좀 작게. 왜냐면 이 슬라럼이란 것은 콘과 콘 사이를 이렇게 콘을 넘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유리하겠지, 당연히. 근데 이 두 신발을 가지고 내가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좀 차량 통행이 뜸한 그런 공도에서 로드를 한 15km, 20km 이렇게 달려봤을 때 느낌이 좀 달라. 이 두 신발이. 이 신발은 내 발에 아주 편한 신발이거든. 발볼이 넓게 나와 있어서 이 신발을 신으면 아주 편해. 그리고 발이 좀 안쪽에서 약간의 좀 유격은 좀 있어. 근데 굉장히 편하게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거든. 그래서 뭐 신발을 처음 신을 때 하고, 그 다음에 1시간 정도, 1시간이나 1시간 반 운동이 끝났을 때 그때의 상태가 거의 차이가 없어. 근데 신발을 막 신었을 때하고 운동을 끝냈을 때 그 시점과 큰 차이가 없어. 근데 이 세미 하드 타입인 이 신발은 좀 느낌이 달라. 느낌이 뭐냐면 처음에 신발을 신잖아. 그러면 좀 불편해. 왜냐면 신발이 꽉 조이거든. 발을 꽉 조여. 이 신발 특징이. 그래서 처음 신발을 신으면 조금 이게 발이 좀 불편해. 근데 그렇게 뭐 통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발이 좀 압박감을 좀 느껴. 근데 이게 한 10분 정도만 타면 이게 발에서 열이 생기면서 뭔 일이 생기냐면 좀 신발이 느낌이 좀 쫀쫀하다는 느낌이 들어. 이게 쫀득쫀득한 느낌. 이거 어떻게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저지간 신발을 처음 신을 때는
좀 이게 신발에 발에 압박감이 느끼는데 신발을 운동 끝나고 신발을 벗을 때는 그런 압박감이 전혀 없어. 그냥 쫀쫀한 느낌이야. 쫀쫀한 느낌. 한 10분만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 이 신발이 좀 내 발을 이렇게 좀 이렇게 쫀쫀하게 좀 이렇게 감는 느낌이랄까? 그런 느낌이 있어. 그리고 그 주행 중에 느끼는 그 감각은 얘는 안에 푹신푹신한 이너 부츠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내 몸무게가 70kg니까 70kg나 되는 몸무게로 이렇게 눌러버리고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이너 부츠가 충격을 흡수하는 건 거의 미미해. 그래서 딱딱하다는 느낌이야. 딱딱해. 이 쇠붙이에서 오는 그 딱딱함이 있어. 그리고 대신 이제 이 바퀴가 조금 충격을 좀 완화해 주긴 하지만 딱딱해. 이 발바닥이 그 인라인을 타는 내내 이 발바닥이 좀 딱딱한 느낌이야. 딱딱해.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. 뭐 그렇게 그 휘트니스 인라인처럼 막 제대로 잡아주지도 못하고 물컹물컹한 것보다는 그냥 딱딱한 게 나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기에 나쁘지 않아. 그래서 얘는 좀 딱딱해. 발바닥이. 근데 얘는 이 탄소 섬유로 돼 있는 얘는 처음에 신을 때는 딱딱해. 근데 또 한 10분 정도 지나서 발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부츠 안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. 그러면 그 딱딱함이 조금 약해져. 그러면서 희한하게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조금 흡수를 해. 그러니까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이 바퀴에서 당연히 흡수를 하겠지. 이 바퀴는 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. 근데 이 프레임은 쇠붙이니까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를 전혀 안 하지. 근데 이 부츠가 이 탄소 섬유하고 이 플라스틱 도료로 되어 있는 이 신발 바닥이 이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잖아. 이게 딱딱할 것 같은데 얘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 뭔가 좀 충격을 좀 흡수하는 느낌이야. 근데 아주 크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 딱딱한 이 하드 부츠보다는 더. 그래서 느낌이 좀 좋아. 발바닥 느낌이 얘가. 그러니까 뭐 이런 플라스틱 하드 부츠보다는 이런 세미 탄소 섬유하고 가죽을 사용하는 이 세미 하드 부츠가 가격이 뭐 한 15만원 정도 더 비싸잖아. 이게 그 15만원 그 돈값을 하는 것 같아. 뭐 그렇더라고. 이 두 개를 이렇게 내가 한 2년 동안 맨날 이것만 주구장창 로드 탈 때는 주구장창 이것만 타다가 좀 실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프레임을 하나 사가지고 이 슬라럼에서 쓰던 이 부츠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 세미 하드 부츠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지. 이걸 가지고 슬라럼으로만 사용했었거든. 근데 슬라럼으로 사용할 때는 막 그 발을 막 비틀고 또 막 방향을 막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게 하는 거라 이 부츠가 주는 질감, 부츠가 주는 느낌 뭐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. 근데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 로드를 이렇게 딱 이 하드 부츠로 한번 타보고 세미 하드 부츠로 타보니까
이러니까 얘가 좀 한 15만원 정도 더 비싸구나 하는 걸 좀 알겠더라고. 그리고 이게 이번에 산 이 프레임 있잖아요. 이게 지온이라고 하는 이게 국산 브랜드거든.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여기다 좀 구멍을 좀,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숭숭숭 뚫어 놓으면 무게가 가벼워지잖아. 근데 얘는 이렇게 구멍을 안 뚫어 놓고 이렇게 통 알루미늄을 사용했을까?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구멍을 뚫어버리면 이게 훨씬 더 가벼워질 건데 왜 이렇게 이게 디자인 때문에 이런 걸까? 아니면은 이 프레임의 용도가 막 점프하고 막 땅에 쳐 박히고 막 그런 좀 험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서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놨을까? 그건 조금 좀 의아스럽더라고. 이 구멍을 이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이게 프레임이 그렇게 약해지는 게 아니거든. 사람 몸무게가 뭐 무거워봐야 뭐 얼마나 무겁겠어. 그리고 다른 프레임들은 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. 이게 다들 그래. 무게를 단 1g이라도 줄이고 또 이렇게 구멍 뚫어 놓으면 원가도 절감이 되잖아. 근데 얘는 왜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? 그리고 지금 아직은 내가 90mm 바퀴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90mm 바퀴 4개를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거든. 이 90mm짜리 바퀴를 뭐 봐서 뭐 올 가을이라든지 내년 봄 뭐 적당한 시기에 90mm 바퀴도 한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끼워서 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. 내 그동안은 80mm 아니면 110mm 두 개밖에 안 써봤거든. 아니다. 그 슬라롬용으로 76mm, 76mm, 80mm, 110mm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해봤는데 90mm 바퀴 4개짜리는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해. 적당한 시기에 90mm 바퀴 4개를 구입해서 또 그게 어떤 느낌인지 또 기록에 뭐 남겨주면 좋겠네. 뭐 하여간 여기까지.